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홀로 서기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라라 이 필딩 지음, 이지민 옮김, 메이븐에서 나온 책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부로 원망하거나 쉽게 화내지 않는 사람들, 일이 많아도 스트레스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들, 예상치 못한 일에도 부드럽게 대처하는 사람들의 비밀을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달라지고 싶은 어른들을 위한 성장 심리학으로 그 무엇에도 휘둘리지 않고 쓸데없는 걱정을 멈추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삶을 이끌어가는 46가지 심리 공부를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자신의 감정 패턴 파악하는 법, 감정 기복을 이기는 행동요법, 조심해야 하는 무기력, 우울, 불안 다루는 법, 부정적 생각 습관에서 벗어나는 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흔들리지 않고 삶의 중심을 잡고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의외로 모르는 홀로서기의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홀로서기란 외부에 기대지 않는 태도이고 행복의 주도권을 다시 나에게로 가져오기 위한 노력입니다. 기대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기분과 행동이 오락가락하지만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기분과 태도가 비교적 일정합니다. 타인과 세상에 의해 내면이 크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홀로서기의 진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제 가능한 일과 통제 불가능한 일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타인의 마음, 세상, 이미 지나간 과거 등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집착을 거두는 게 좋습니다. 반면 내 마음은 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한한 시간과 에너지를 통제 가능한 내 마음에 두는 것이 바로 홀로서기입니다. 둘째, 내 마음을 잘 알고 다루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홀로서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성공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신념도 내가 쓴 안경을 통해 바라본 세상에 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안경을 쓴 줄 모른 채 그것을 진실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온갖 괴로움에 휩싸이고 맙니다. 내 안경이 지금은 시야가 잘 안 맞는군 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애먼 사람 탓, 세상 탓으로 돌립니다. 홀로서기는 자기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 관찰하려는 태도이자 노력입니다. 셋째, 내 마음을 잘 다룰 수 있게 되면 인생에 대한 통제력이 생기고 삶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보통의 우리는 안경을 썼다는 사실을 잊은 채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반응하고 행동합니다. 누군가가 듣기 싫은 잔소리를 하면 짜증을 내고 언성을 높입니다. 자기가 쓴 안경 때문에 그 사람 이야기가 잔소리로 들린다는 생각은 할 겨를도 없습니다. 자극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그런데 내 눈에 띈 안경이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그 안경을 통해 들어온 자극이 내 마음에 일으킨 감정과 생각을 관찰할 수만 있어도 자동적인 반응을 멈추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욱하는 마음에 화를 내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못 들은 척할지 아니면 기분 나쁘지 않게 충고를 건넬지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여지도 넓어집니다. 그것은 곧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내 안의 분노와 평화롭게 지내는 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정과 마주하고 그것을 잘 다룰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감정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격하게 튀어나오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사그라듭니다. 반대로 자꾸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판단할수록 감정은 날개를 단 듯 더욱 활개를 칩니다. 감정이 부정적인 생각을 줄줄이 끌고 오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 화를 내다니 나는 너무 나약해 라거나 저 따위로 행동하다니 저 사람 나를 무시하나 같은 것들이 감정의 날개를 달아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화가 났네 하고 담백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소용돌이 치던 감정도 차차 잦아들면서 알아서 멈춥니다. 둘째,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따로 구분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각의 동물인 우리가 유쾌와 불쾌를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특정 감정을 묶어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분하는 일은 단순히 감각의 영역에 국한되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판단이 개입합니다. 그리고 판단은 대체로 편견에 의해 좌우됩니다. 감정은 에너지이고 일어났다가 사라지므로 감정에 대해서는 판단의 잣대를 들이밀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집착은 결국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감추는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감정이 드는 순간 알아차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감정을 느끼는 나에게서 한 걸음 떨어져서 그것을 관찰하는 나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명상을 할수록 관찰하는 나의 힘이 세져서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먼저 그것을 살피게 되고 즉각 반응하기 전에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망치는 가장 강력한 적은 바로 부정적인 생각 습관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씩 우리는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잘했어, 수고했어 같은 긍정적인 판단보다는 왜 그랬지? 너무 바보 같아처럼 깎아내리는 판단이 대부분입니다. 의식하지 않은 채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 버리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런 끊임없이 나를 평가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만족하기보다는 끊임없이 평가하고 부족함을 자책하는 데에 익숙합니다. 오래전부터 인류는 늘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발빠르게 대처해야 했는데 그러한 습성이 지금까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습성으로 인해 자꾸만 자신이 어딘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뭐뭐를 해야 한다 또는 뭐뭐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강박적 사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자꾸 고치고 보완하려 애쓰다 보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깁니다. 자기 평가를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바라봐 주어야 합니다. 자기 탓을 멈추는 순간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 부모님의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주었음을 알게 되고 비로소 문제의 원인을 다각도로 살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열린 마음일 때 진짜 해법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내가 나를 대할 때는 좋은 부모가
어린 자식을 다루듯이 대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엄격한 판사의 눈이 아닌 어린 아이를 대하는 따뜻하고 바른 부모의 눈으로 바라봐 주어야 합니다. 사람은 그런 눈으로 자신을 다룰 때 비로소 안정을 되찾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쁘게 사는 바보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나 자신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바쁘게 사는 것은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꾸만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에너지를 쏟으면 좋아하는 일을 탐색할 힘이 남지 않게 됩니다. 가만히 있자니 불안감이 버릇처럼 고개를 들 것입니다. 그때 습관처럼 몸을 움직이는 것으로 대응하지 말고 불안을 그냥 바라보아야 합니다. 불안은 바라보기만 해도 그 기세가 수그러듭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단어들을 살펴보고 0점부터 100점까지 점수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일과 자기계발, 우정, 여가, 육아, 가족, 기타, 연애, 재정, 안정성, 건강, 웰빙, 자기관리, 교육, 지역 공동체와 정치활동. 점수를 매기면 본인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점수가 높은 3가지 분야를 골라 관련된 목표를 3가지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분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면 오늘 해야 할 일 리스트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아도 눈에 보이게 정리해 두면 그 효과가 매우 큽니다. 불안감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불확실성에서부터 쑥쑥 자란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조심해서 다루어야 할 감정이 3가지 있습니다. 무기력, 우울, 불안인데요.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잘 모르겠어서 무기력해지고 실패할까봐 우울해지고 모든 걸 잘 해내지 못할까봐 걱정인 불안에 강해지는 법이 있습니다. 먼저 무기력에 강해지기 위해서는 감정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는 훈련을 통해 잃어버린 자기 감정을 되찾아야 합니다. 소설 읽기나 음악 감상을 통해 뇌의 변형계를 자극해주면 좋고 감정을 다루는 어휘를 다양하게 익혀 감정을 풍부하게 느끼고 맛보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우울에 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시도하려 할 때 해내고 싶다라는 감정과 하지만 뭐뭇을 잃을까봐 걱정이 된다라는 감정이 동시에 든다면 하지만을 그리고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열망과 두려움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다음은 불안에 강해지는 법인데요. 우리는 경쟁에서 뒤처질까봐 이것저것 분주하게 시도하며 불안을 잠재우려 하지만 사람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안할수록 행동을 멈추고 불안을 가만히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불안감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안할수록 일의 우선순위를 매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일부터 순서대로 해나가면 분주하고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분이 좋든 말든 일단 하고 보는 것입니다.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기분이 아닌 의지에 따라 행동합니다. 하기로 했으면 의욕이 생기든 말든 일단 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부자리에서 나오기가 싫습니다. 그래도 아침 운동을
하기로 했으면 일어나야 합니다. 정하기 싫으면 이부자리 위에서 스트레칭이라도 해야 합니다. 이 사소한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낳습니다.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고 가만히 있으면 지금 이 일을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하기가 싫지? 그러고 보니 난 꼼지락거리는 나쁜 습관이 있는 것 같아. 난 정말 타고난 게으름뱅이인가 봐. 오늘도 그런 것 같아.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과거에서 미래를 헤집고 다니며 부정적인 생각을 강화합니다. 결국 무기력은 한층 더 깊어지고 맙니다. 목표를 향해 정진할 때는 반드시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분이 행동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기분을 좌우한다는 점을 말입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이라면 기분의 저항을 무찌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좌절하지 말고 하기로 한 일을 그냥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획한 일이 너무 버겁다면 지금 실행할 수 있는 작은 일로 쪼개어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아주 작은 계획이라도 실천에 옮기는 태도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부정적인 생각이 멈추고 무기력했던 기분도 조금씩 풀립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어느새 목표 달성에 가까워집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애쓰지 않고 꾸미지 않아도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너그러워지고 타인에게는 부드러워지는 편안한 삶으로 이끌기 위해 이 책 홀로서기 심리학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단단한 삶을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